24청에서 지금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위례, 백현, 포나이, 성담FC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서 1조 원이라는 돈도 만들어서는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사면은 안 하시겠죠?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국회 사범을 사면을 합니다. 예. 먼저 영화 프로 보고 가시죠.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하신 거지만 이 일을 방해한 위원장님, 당사자이기도 하죠. 진행을 좀... 오늘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피감기관을 대표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국감을 통해 얼마나 더 구체화됐거나 혹은 해소가 됐을까? 저희 뉴스룸은 이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그분의 실체입니다. 여야가 가리킨 그분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 없는 공방만 이어졌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실소유자 이른바 그분 논란을 놓고 이 지사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의 실체는 시민을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주변은 돈벼락을 맞고 그 돈을 주무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을 빗댄 겁니다. 이 지사가 대장동 특혜 의혹의 몸통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지사는 미리 준비한 손팻말을 꺼내들고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저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언급하면서 자신과 화천대유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여당도 이 지사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분을 지금 이재명 도지사님을 근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팩트에 틀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돈을 받은 자가 그분이 아니라 그분들입니다.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분들 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야권 인사들이 그분의 실체라는 주장입니다. 쟁점은 그분에서 측근으로 옮겨갔습니다. 야당은 배임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 지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사면은 안 하시겠죠?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국회 사범을 사면을 합니다. 예.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는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도 관리 책임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배신감을 느끼죠. 다시 한번 인사권자로서 직원 관리를 100% 완벽하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번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입니다. 오늘 국감에서 좀 더 진전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 건의가 있었는데 이 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단 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도 이 지사는 주장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야당은 민간 분야의 초과이익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결제 과정 7시간 만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결제를 했거나 저는 보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예상되는데도 환수 조항이 없었다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지침대로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는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돼서 안 되는 것이고요. 고정이익을 확보하라는 게 자신의 지시였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환수 조항 추가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 민간 개발을 주장했다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뒤 공영 개발로 말을 바꿨다는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변호사 때는 민간 개발을 주장하더니 시장이 되고 난 후에는 공영 개발을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주민들을 고려한 조치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LH가 매우 그 횡포를 많이 부리던 때였습니다. 성남시에서. 당시 우리 주민들은 이걸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 주도의 개발, 민간 개발을 민관 합동 개발을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해 공익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무주택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했습니다. 이 지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건 박근혜 정부라고 맞받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거는 제가 아니고 여기 국민의힘 정부 박근혜 정부 때라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국정감사 주요 발언을 따져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심층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의 정혜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역시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왜 빠졌느냐 이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2015년 5월 사업 설계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걸로 전해집니다. 단 7% 지분을 가진 민간 사업자들이 4천억 원 넘는 배당금을 받아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예. 그런데 환수 조항이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당시 도시공사에 있었던 일부 실무진들은 이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했지만 유동규 본부장이 묵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도 이런 과정이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체 남욱 변호사의 후배이자 도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계획서를 만든 정민영 변호사에게도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던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이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을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혹은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앞서 고승혁 기자의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좀 더 자세히 오늘 공방 내용을 짚어주시죠. 네, 해당 의혹은 이 지사의 법적 책임과도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집중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몰랐다면 무능하고 알았다면 배임이라는 논리로 공격했습니다. 이 후보는 추가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고자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처음 나오는 해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해명입니다. 그동안 이 지사 측은 큰 틀의 보고를 받았을 뿐 자세한 세부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진행해 왔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지사가 직접 그런 건의는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한 겁니다. 이 지사는 당시 자신의 지시는 성남시의 고정이익 확보였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내용은 지시 위반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 우선 협상자가 선정된 다음에는 법적으로 이미 승인된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가 초과이익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 건의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야당에선 이 지사가 막대한 민간 이익을 방치했다는 공세를 계속 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결정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더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 전반을 한번 보면 이재명 지사가 했던 해명 혹은 반박은 그동안 내놨던 주장하고 크게 다른지 그 점을 좀 짚어주시고요. 한 가지,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반대로 공영 개발을 못하고 민관 합동 개발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오늘 되풀이가 됐죠. 네, 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든 비유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둑들이 마을 사람들 살림을 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둑들이 아예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제가 전부 막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당시에 당론으로 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누구죠?
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민간 사업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정작 도둑으로 지칭된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는 저희 취재진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사업 준비 단계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일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일전에 자신이 격퇴한 비리 세력이 몰래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적어도 유 전 본부장은 이 토건 세력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와 700억 약정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고 최근 뇌물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국감에서 이 지사는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되풀이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을 향해선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를 전반적으로 평가해보자면 의혹이 좀 해소된 국감이었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형인 국감이었나요?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청문회다 이렇게 벼르고 나왔는데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지사는 지사직 사퇴 카드를 물리고 국감장에 나오면서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독한 발언보다는 판례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대비한 모습입니다. 다만 야당에선 이 지사 역시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고 여러 의혹을 해명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의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지사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한 변호사비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린 기업 총수 사례와 비교하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지사는 변호사비로 2억 5천만 원 넘게 지급했고 대부분 친분이 있던 변호인이라며 대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변호사 비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30여 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을 꾸렸던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은 400억 원을 지불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수백억대 변호인단 사례를 들며 이 지사의 변호사 비용을 추궁한 겁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변호사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다 지불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재판 5건에 변호사 14명을 선임했다며 수임료를 밝히면서 반박한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화천대유의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의혹 공세로 이어갔습니다. 대법원 판결 때 무죄를 낸 것에 대한 사후 수뢰죄까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친여 시민단체가 상장기업 S사의 거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이 지사는 재판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13분이 계신데 그중에 한 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또 S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근거를 찾아야 말이 된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검찰 출신의 A 변호사 수임료 23억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 수수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모 변호사님께서 사모님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고 제3자인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약속 내지 지원받았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재판에 관여한 분들이 법무법인 개인 10개나 되는데 그중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거기다가 23억을 주겠습니까?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이처럼 경기도 국정감사는 대장동 국감, 나아가 이재명 국감을 방불케 했습니다. 야당에선 영화 아수라를 틀며 이 지사를 여기에 빗댔고 이 지사는 야당 의원의 신작이라며 영화 같은 얘기라고 맞받았습니다. 후보 공격과 후보 엄호는 국감장 밖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양쪽 지지자가 몰려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도다리의 외침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질문에 답하는 중입니다. 왜 A를 묻는데 B로 자꾸 대답하느냐?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김도읍 의원님 그 발언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질문입니까? 청문회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개인생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의 시간 대부분을 의혹 제기에 할애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이 지사에게 추가 답변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장황하게 설명하고 10초 답변하세요 하면 이게 국감입니까? 이 질의도 일문일답의 원칙으로 하는 게 경기도정 홍보장이 아니고 도지사 개인의 어떤 신상 발언장이 아니에요. 아니, 넌 발언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결국 서 위원장이 시계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그 시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쟀을 때는 4분 하셨어요. 1문1답 형태로 하면.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가 유달리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국회 권능을 무시하는 그런 대장동 관련된 자료만 해도 분량이 10,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건데 어쨌든 저희는 할 수 있는 충분한 배려를 해드렸다는 점. 국감장에선 이 지사를 빗댄 것이라며 영화가 일부 상영되고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 이 지사는 김용판 의원의 조폭 연루설 의혹 제기를 영화 같은 얘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판 의원님의 그 신작 잘 들었습니다. 국감이 진행되는 경기도청 밖에선 이 지사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몰려 경찰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조폭과 관계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수감 중인 조직원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 지사가 조폭에게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허위 사실이라고 했고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국제 마피아파의 행동대장이라는 박철민 씨의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진술서, 사실 확인서, 공익 제보서 등 3종 총 17쪽 분량을 제보했는데 박 씨가 수감 중이라 변호인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인 2007년 이전부터 조폭과 관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제 마피아파 원로 선배분들과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 관계가 있어 왔고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그런 공생관계였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된 현금이라면서 현금 다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도의사의 스폰이 되어주라고 하였고 이재명 도의사는 코마 트레이드가 국제 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의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주었고 이 지사는 수차례 헛웃음을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어야 하는데 도뭉리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십시오. 네. 이게 도뭉치입니다.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증거할 수 있는 통장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공익정의야 다 들어보세요. 이 지사는 박철민이란 인물은 모른다면서 국감장에서의 발언은 처벌받지 않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의 문제점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하며 과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있는 서울지검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성남시 조폭을 데려다가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 비리가 있으면 불어라 라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 이 지사는 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차라리 기자회견을 하면 고발할 테니 수사로 진실을 밝히자고 맞받았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